2025년 10월 20일 뉴데일리 언론사에서 충격적인 기사 하나를 보도했습니다. 제목은 아니면 말고식 부동산 규제, 국민 없는 정책의 민낯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단 이틀 만에 완전히 뒤집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10월 15일 화요일 정부는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을 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비율을 70%에서 40%로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뒤인 17일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한 겁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각각 해명 자료를 내놓는 사이 시장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출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계획이 틀어졌고 부동산 시장은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뉴데일리는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문제는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에게 하는 말이 하루가 다르게 바뀐다는 거라고 말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숫자 몇 개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만 국민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집을 사려던 사람, 가게를 열려던 사람, 노후를 준비하던 사람들 모두가 정부의 말 한마디에 인생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틀 만에 뒤집히니 누가 정부를 믿겠습니까? 이틀 만에 바뀌는 정책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국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0월 20일 뉴데일리가 보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혼란 사태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10월 15일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상가나 오피스텔을 살 때 은행 대출을 40%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기존 70%에서 30%포인트나 줄어드는 강력한 규제였습니다. 이 발표가 나가자마자 시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가 투자를 준비하던 사람들은 급하게 은행에 달려갔고 오피스텔 매물들은 거래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17일 금융위원회가 갑자기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비주택 대출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70% 그대로 유지됩니다. 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감독 규정상 변경 절차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더 큰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정책을 발표한 정부 부처들이 정작 자기네 법과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발표부터 해버린 겁니다. 국민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부가 이틀 전에 한 말을 이틀 후에 그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뒤집는데 누가 정부를 믿겠습니까? 더 가관인 것은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정부 발표를 믿고 급하게 대출을 실행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대출을 보류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뉴데일리는 이것을 부처간 정책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국토부와 금융위가 서로 대화도 안 하고 각자 발표부터 해버린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현주소입니다. 국민들은 이런 정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부 발표는 믿을 게 못 된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지켜야 한다는 자조적인 생각만 커질 뿐입니다.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뉴데일리 기사는 이번 정책의 또 다른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바로 실수요자 보호라는 명분이 허울 뿐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무주택자를 보호하겠다며 예외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부부 합쳐서 연봉이 9천만 원 이하이고 사려는 집값이 8억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게만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서울에서 8억 원 이하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강북 외곽 지역이나 재건축 대상 낡은 아파트 정도입니다. 젊은 부부가 첫 집을 마련하려 해도 서울에서는 8억 원으로 변변한 아파트 하나 구하기 힘듭니다. 뉴데일리는 이것을 수도권 현실과 괴리된 조건이라고 비판하며 보여주기식 완화라는 날선 표현을 썼습니다. 정부가 서민을 보호한다고 떠들지만 실상은 아무도 해당하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전세대출 규제입니다. 투기과 열지구 안에서 시세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사면 기존에 받았던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합니다. 집 한 채 장만하려는 실수요자에게는 이런 가혹한 규제를 들이대면서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자들에게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결국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뉴데일리 기사가 정확히 짚었듯이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를 외치면서도 정작 실수요자들을 더 옥죄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집 한 채 없는 서민은 대출도 제대로 못 받고 전세대출마저 회수당하는데 상가 여러 채 가진 투자자들은 아무 제약 없이 대출을 받습니다. 이게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이게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실수요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자산가들은 더 많은 부동산을 사들이는 불공평한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뉴데일리는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바로 국민입니다. 대출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은 하루아침에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대출 절벽 앞에 내몰렸습니다. 10월 15일에 4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급하게 집을 알아보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틀 뒤 그게 아니라고 하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15일 발표를 믿고 대출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반면에 상가를 여러 채 보유한 투자자들은 어땠습니까? 뉴데일리 표현대로 한시름 놓으며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15일에 깜짝 놀랐다가 17일에 안심하고 웃음 짓는 여유까지 부렸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내세운 정부의 칼날이 또다시 실수요자에게만 향하는 불균형이 반복된 겁니다. 이게 몇 번째입니까?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항상 피해보는 건 집 한 채 마련하려는 서민들입니다. 투기꾼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늘 있습니다. 더 분노가 치미는 건 정부의 태도입니다. 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혼선을 인정하기는커녕 FAQ자를 한 장으로 덧붙여 했습니다. 마치 국민들의 혼란이 대수롭지 않은 오해쯤 되는 양 행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 없이 이건 원래 이랬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뉴델리는 이것을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아니라 부처 간 정책 설계 단계에서의 근본적 불통이 만든 총체적 실패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책을 만들 때 국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끼리 대화도 안 하고 각자 발표부터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국민 탓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세금 내며 먹여 살리는 정부의 실체입니다. 뉴데일리 기사의 마지막 부분은 가슴에 와닿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신뢰의 문제다. 정말 그렇습니다. 40%냐 70%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기준이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결정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떻습니까? 방향보다 속도를, 설득보다 발표를 중시합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만 합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슬그머니 바꿉니다. 뉴데일리의 지적처럼 정책은 하루 만에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몇 년이 걸려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수많은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무슨 발표를 해도 이것도 또 바뀌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부터 들 겁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인생 설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정부를 믿지 못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만든 나라입니다. 우리 선배 세대가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피땀 흘려 일궈낸 나라입니다. 6.25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만들어낸 저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실망시켜도 우리 국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뉴데일리 같은 언론이 정부의 잘못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면 결국 변화는 옵니다. 우리는 독재 정권도 무너뜨린 저력이 있는 국민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이 깨어나 정부를 감시하고 바른 정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모이면 정부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